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를 제명을 했습니다. 연 이틀 막말을 해서 그 당의 득표 활동에 해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안 됩니다. 최고위원회를 대표하는 황교안 대표는 김대호 후보의 손을 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김대호 후보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취지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게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지고 김대호 후보가 끝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호 후보의 논란이 되는 말은 두 개입니다. 그저께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3040 세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얘기한 것, 취지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납득할 부분이 많았지만 3040 세대를 거대한 무지와 착각의 세대라고 표현을 한 것, 이것이 좌파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그 말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 3040을 쓸데없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 정도의 선에서 경고 수준으로 그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저께 토론에서 한 그의 노인들에 대한 발언, 이것을 언론들이 침소봉대해서 마치 노인을 비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여기에 편승을 해서 이 당의 윤리위원회와 이 최고 지도부라는 이 선대위라는 이 기구의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김대호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제명 조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저께 TV 토론에서 한 것은 김대호 후보의 해명처럼 노인 비하 발언이 결코 아닙니다. 노인 공경 발언이요, 노인 배려 발언입니다. 이것을 노인 비하라고 싸잡아서 만약에 그를 제명한다면 한국 사회에는 지성도 없고 판단력도 실종된 일종의 야만적 사회입니다. 아무리 선거판이어서 모든 정신이 표에 가 있지만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김대호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장애인들은 대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 체육관 건설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이 돼야 한다. 특수장애인을 위해 따로 시설이 돼야 한다. 자, 문제가 되는 문장,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자, 이 말은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가 60, 70, 80세 이렇게 90세가 되면 법으로 얘기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런 법적 급수가 정해지는 장애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몸이 약해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성치 않은 것이 최소한 하나나 둘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쇠약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슨 나이를 먹게 되면 눈을 한쪽 멀고 팔이 한쪽 잘라지고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무슨 지적 장애인이 되고 그런 장애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흔히 제가 아는 한의사 제 동료도 항상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 되면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나이 되면 우리가 흔히 좀 저속하게 쓰는 표현 그런 표현으로 그거 아닌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온몸이 다 젊은 세대, 중년 세대처럼 온몸이 다 제대로 다 기능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팔이나 다리나 허리나 무릎이나 아니면 눈이나 귀나 어느 한 군데는 옛날처럼 성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부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좌파 성향의 기독교 목사들이 무슨 신성을 못 얻겠다,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이고 마구 돌팔매질을 해야 되고 정광훈 목사에게. 그래서 제가 당시 동영상으로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세레나데와도 같은 얘기다.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어떤 사역자로서의 소명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에 대한 애정, 절실한 집착,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공경 발언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에 김대호 후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 말실수가 있다면 됩니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장애인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 죄송하다. 이것도 사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사과를 합니까?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이 제가 아까 드린 그런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 의결하면 안 됩니다. 김대호 후보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에 나가서 김대호 후보로 하여금 내가 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거라는 해명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8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 을의 공천을 받은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비대위원장이 당시 박근혜 비대위 부위원장이 김종인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을의 공천을 받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조 교수가 과거 영어 논문에서 광주 사태의 민중봉기를 영어로 Popular Revolt, REVOLT죠. Popular Revol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민중반란이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Communist Red Rebellion,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광주 사건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그 제주 4.3 사건과 둘러싼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지도부가 이영조 교수의 공천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제가 이것을 이 새누리당의 조치를 반박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진실을 공격하는 야만 사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revolt라는 표현이 반란이 아니라 민중 봉기라는 표현으로 쓰인 각종 외신, 그 다음에 영어 논문 이런 것들을 과연 이집트 혁명이라든가 리비아 혁명 그런 것들 전부 리비지트 무장 봉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어에서 revolt라고 했었다. 그리고 광주 사태도 제가 당시에 세계의 언론과 학자들도 5.18을 revolt로 표현했다.
영국 BBC 방송은 2009년 8월 A mass popular revolt in 광주 대규모 민중 봉기가 유혈적으로 진압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5.18 기념재단조차도 영문 홈페이지에 revolt라고 썼다. 그런데 이영조 교수가 revolt라고 영어 논문에 쓴 거를 좌파 끄집어내서 이것이 봉기가 아니라 반란이라는 뜻이라고 했다고 싸잡아 매도하는 것을, 야만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덥석 받아서 공천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칼럼의 마지막 쓴 대목을 읽어드리고 동영상 칼럼을 끝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성은 후퇴하고 야만적 매도가 횡행한다. 마녀 사냥이며 인민재판이다. 집권 세력은 비겁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동지를 제물로 바친다. 선거와 갈등이라는 괴물이 한국 사회의 이성을 물어뜯고 있다. 지금은 이영조의 살점이 해체됐지만 나중엔 많은 이가 벌벌 떨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진실을 공격하는 야만 사회가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